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심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뭐 별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많이 다 이미 다 보셨겠지만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과연 임영웅은 언제 돌아올 것이냐. 간단하게 딱 그 날짜를 딱 공개를 했으니까 올해 5월 2일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네요.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에 시간도 저녁 6시로 또 밝혔기 때문에 5월 2일 저녁 6시에 음원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뭐 자세한 설명이 없이 사진 한 장 그리고 릴리즈라는 단어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릴리즈라는 단어에 보통 통용사 사용되는 걸 보면 드디어 지난해부터 얘기했던 정규 앨범에 대한 준비가 거의 끝난 것 같고 이 정규 앨범을 5월 2일 저녁 6시에 공개한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실 임영웅 씨가 앨범을 몇 번 냈었죠. 뭐 싱글 앨범도 내고 그다음에 드라마 OST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이례적으로 그 CM송을 불렀는데 그게 또 엄청난 인기를 끌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규 앨범이니까 한 10곡 남짓한 곡들이 들어있을 것 같고 한 곡 한 곡 발표해도 명곡이었는데 물론 예전에 모든 앨범은 지금처럼 싱글 앨범의 개념이 없이 그냥 다 정규 앨범만 나올 때는 보면 뭐 타이틀곡 옛날에 A면 B면 있었으니까 B면 첫 번째 곡 뭐 한 두세 곡 정도 히트곡을 놓고 나머지는 그 채워넣기 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정규 앨범을 안 내도 되는데 임영웅 씨가 지난해 9월 달에 이제 그 TV조선과의 계약이 끝나고 꽤 오랜 기간 휴식을 하면서 왜 활동 재개를 안 하냐 뭐 이걸 가지고 뭐 다른 데와의 계약 준비 때문에 뭐 그런 거다 뭐 이런 설들이 난무했었는데 임영웅 씨는 꾸준히 한 얘기가 그러니까 정규 앨범을 준비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정성 들여 모은 한 10곡 남짓의 곡들일 테니까 엄청난 명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요즘에도 100만 장 이상 음반을 판매하는 가수들도 있긴 한데 흔치 않은 상황에서 임영웅 씨가 이번에 아마 음반 판매에서도 대한민국 음반사의 새로운 역사를 한번 쓰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 나 혼자 산다의 그 허황 PD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선한 에너지가 있는 스타의 일상을 한번 그 나 혼자 산다에 담아보고 싶다. 임영웅 씨를 캐스팅하고 싶다는 이야기였는데 사실 방송가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뭐 나 혼자 산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예능 프로그램의 PD와 작가가 가장 섭외하고 싶은 사람 1순위는 당연히 임영웅. 왜냐하면 지금 이 허 PD가 얘기한 것처럼 뭐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선한 그런 이미지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임영웅 씨가 사실은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지금 90, 11, 12, 1, 2, 3 벌써 한 7, 8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희소성이 아주 올라갔죠. 그리고 그 전에는 물론 다른 방송도 좀 하긴 했지만 TV조선 예능에 좀 국한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방송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방송사에서 가장 섭외하고 싶었으나 본인이 뭐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섭외가 안 됐었는데 지금 팬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은 5월달에 음반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무슨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과연 자주 좀 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기본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고 뭐 가요 프로그램에 나오고 TV를 통해서 보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그 다음 더 바라는 부분은 콘서트겠죠. 우선 이런 컴백설이 처음 불거진 건 3월 17일이었어요. 3월 17일 날 저녁 때 임영웅 씨 그 팬카페에 임영웅 씨가 다녀간 거죠. 물론 그 팬카페에 임영웅 씨가 글을 남기는 코너도 있고 종종 다녀가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흔적을 남기고 하면 굉장히 팬카페가 난리가 나곤 하는데 그날도 보니까 어떤 팬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갑자기 저녁 7시쯤 나타나서 사진만 투척하고 사라지셨다. 사진 하나 좀 굉장히 약간 공사장 같은 데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듯한 소재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영웅입니다. 여러분을 만날 날이 조금씩 다가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을 하루빨리 보고픈 생각에 제 마음속에 미리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뭐 컴백 임박했다 라는 소식이었고 이 글을 올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3월 25일 날이 비로소 이제 그 5월 2일로 컴백 일자를 공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팬들은 과연 음반 정규 앨범만 발매하는 것인지 방송 활동도 재개하는 것인지 그리고 콘서트도 이제 시작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임영웅 씨가 한 얘기는 여러분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거든요. 방송을 통해서는 팬들은 스타를 만날 수가 있어요. TV를 켜면 화면으로 나오니까. 근데 임영웅 씨는 그 여러분을 만날 방법이 없죠. 왜냐면 임영웅 씨는 카메라와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영웅 씨 본인이 그 본인 말로 여러분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건 아무래도 전국적 콘서트 일정도 그 즈음에 밝히는 게 아닌가. 물론 5월 2일 날 앨범이 발매되니까
더 빨리 4월달 정도부터 전국 투어 어떤 그 계획을 공개하고 그 티켓 판매가 시작될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여하튼 5월달이면 임영웅 씨가 앨범도 나오고 아마 방송도 할 것 같고 콘서트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5월달은 공연의 달이에요. 매년 보면 각 지역의 축제들도 다 5월에 몰려있고, 대학교 축제도 5월에 몰려있고, 가수들이 가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전국 콘서트를 하면 그 임영웅 씨가 뭐 어느 때 하든지 간에 무조건 매진이 될 텐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5월 달이면 아무래도 지금 예측대로라면 코로나가 거의 끝난 시점일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 예측을 가지고 보면 지금 시점이 오미크론 정점이라고 봤을 때는 정점까지 도달하는데 한 7, 8주가 걸렸기 때문에 다시 그만큼, 보통 다 보면 어느 나라든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똑같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올라간 나라는 이렇게 내려가고 뭐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급박하게 올라갔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 데 시간이 또한 7, 8주 걸리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빠르면 5월 2, 3일 정도, 늦으면 5월 한 14, 5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달이 올해 5월달, 평소에도 5월달은 공연의 달이지만 코로나도 끝나는 공연의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임영웅 씨가 콘서트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겠죠. 한때 임영웅 씨가 뭐 CJ ENM하고 뭐 100억 원대 계약을 한다, 그리고 BTS 소속사인 하이브와 500억 원대 계약을 한다 그러면서, 아니 임영웅이 굉장히 인기 스타인 건 맞지만 500억이 말이 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임영웅 팬들은 500억도 싸다고 느끼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아니 뭐 임영웅이 아무리 잘 나가는 스타라도 500억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조금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수준의 그 산수만 해봐도 사실 계산은 나와요. 임영웅 씨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에서 시작해서 전국을 돌고 다시 서울에서 끝난다는, 서울에서 2번 정도 한다라는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10만 명 정도는 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뭐 10,000명짜리 공연장도 있고 2만 명짜리 공연장도 있고 하면 10만 장의 티켓을 파는 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장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그게 벌써 100억이에요. 근데 요즘 티켓 평균가는 당연히 10만 원을 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한번 하면 싸게 잡아도 100억 원의 매출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티켓값만 나오는 거고, 티켓값을 굉장히 축소해서 잡은 거고, 그 이제 콘서트장에 가면 굿즈라고 불리는 MD 상품을 또 팔아요. 그 수익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임영웅 씨 정도라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한번 하면 150억 원 정도의 매출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만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해도 3년 계약을 하면 450억 원 매출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임영웅 씨가 방송도 하겠죠, CF도 하겠죠, 뭐 하면 500억, 간 3년 동안 500억을 버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축소해서 잡아놓은 거였고, 티켓값은 당연히 비쌀 테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1년에 2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회사, 그러니까 어떤 회사도 한 500억을 주고 임영웅 씨가 계약을 한 3년 하면 손해는 안 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임영웅 씨가 그냥 직접 물고기 뮤직과 함께 하면 그냥 500억 매출을 본인이 다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다른 회사랑 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아무래도 뭐 물고기 뮤직도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하지만, 이런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더 전문적인 공연에 대한 기획과 공연 진행, 그리고 뭐 방송 스케줄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사실 좀 큰 회사와 손을 잡고 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낫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BTS가 이제 군대를 간다고 봤을 때는 그 다음 그 공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공백을 사실은 임영웅 정도의 스타가, 그러니까 길게도 필요 없고 BTS 군 공백 정도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계약이기 때문에, 하이브 500억 계약설에 굉장히 이건 좀 현실성이 있다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요계 관계자들은 뭐 하이브에서 500억 정도 계약이면 뭐 충분히 현실성 있어 보이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말이 돼? 뭐 물론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는 하지만 뭐 500억 계약은 좀 심한데 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계산으로 말이 되고도 남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5월 달에 컴백을 하는데, 그냥 컴백이 아닌 그 전국 투어 같은 콘서트 계획을 발표한다면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좀 놀랄 만한 메가톤급 오피셜 발표가 그 즈음에 함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불거졌던 CJ와의 100억 원대 계약설, 하이브와의 500억대 계약설, 그리고 내지는 그 외의 회사들, 요즘 보면 그 연예 관련 회사들에 굉장히 거액을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에 홍진영 씨가 컴백하는데, 홍진영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해 11월에
아센디오라는 상장사에서 홍진영 씨 소속사에 100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작년 11월이면 홍진영 씨가 그 논문 표절 때문에 그 방송 활동을 쉬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갑자기 그 회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아 홍진영 컴백하나 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결국 최근 컴백을 발표했죠. 이제 그래서 4월 달에 컴백을 하는데 이제 홍진영 씨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예인이 몇 명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홍진영 씨 1인 기획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홍진영이라고 하는 가수 한 명한테 100억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건 그 당시 게다가 뭐냐 홍진영 씨가 옛날처럼 잘 나갈 때도 아니고 홍진영 씨가 방송 활동을 쉬고 있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홍진영 씨 같은 경우에도 그 홍진영 씨의 수익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행사 수익인데 사실 행사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100억 원 투자하면 그 이상의 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럼 홍진영 씨한테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임영웅에게 500억 투자하는 게 과한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보기 때문에 하이브와의 500억 원대 계약서도 저는 그게 가장 유력하다고 봤었던 사람인데 이제 아센디오라는 상장사에서 홍진영 씨한테 100억 투자하는 거 보면 그 다른 어떤 회사에서 500억 이상을 베팅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런 뭔가 메가톤급 오피셜 소식이 있을 거라는 부분은 이제 임영웅 씨가 9월달에 활동을 중단한 다음에 물고기 뮤직이 전혀 언론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안 해봤는데 몇 번 그쪽 그 대표와 통화를 해가지고 문의하려고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가요계에 들리는 소문은 아예 전화도 끊고 잠수했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는데 그게 뭐 잘못해서 잠수한 게 아니라 뭔가 어떤 그런 대형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좀 말이 새나가면 안 되고 여러 너무 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래서 뭔가 최소 500억 원대 내지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형 계약 발표를 같이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물론 이런 부분은 뭐 임영웅 씨 팬들 입장에서는 임영웅 씨가 큰 계약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면 기쁜 일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어딘가에서 임영웅 씨에게 거액을 투자했다 내지는 거액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회사는 당연히 그 돈을 투자한 만큼 임영웅 씨를 많이 활용하려 하겠죠. 그 이야기인즉 한동안은 이렇게 최근과 같은 긴 휴식기 없이 임영웅 씨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임영웅 씨가 팬들을 뭐 공연에서 직접 만나건 방송으로 만나건 만날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냥 나오는 것도 정규 앨범이 나오고 그 노래는 굉장히 히트를 할 테고 공연 시장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행보를 보여줄 테고 뭐 이러다 보면 당연히 연말에도 각종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 연결이 되고 뭐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트로스타의 대표 주자이긴 한데 그 앨범에 대해서 지난해 물어봤을 때 한 시상식에서 그 장르에 국한하지 않은 앨범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장르. 근데 임영웅 씨는 트로트 굉장히 잘하지만 발라드나 이쪽에서도 굉장히 발군의 실력자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영상, 티저 이미지는 뒷모습이죠. 사실 좀 이렇게 할 거면 얼굴 한번 보여주시지. 아마 이 뭐 정확한 이 사진의 그 의도를 제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5월 2일 날은 뒤돌아서 얼굴을 보여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 여하튼 임영웅 씨 팬들은 사실 많이 기다렸죠. 그 같이 탑식스 활동했던 뭐 다른 분들이 다 방송도 많이 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 어떤 탑식스의 중심에 있던 임영웅 씨가 너무 오래 쉬었기 때문에 하지만 곧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게다가 뭔가 그 메가톤급 오피셜이 있다고 한다면 더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영웅 씨 팬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한 달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